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주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FNC 김호주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바로 또 블라인드 뷰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단기 조정 마무리, 이 종목 본격 상승 흐름 전망. 자, 이 종목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네, 증권주에 있습니다. 증권 섹터. 네. 오,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되는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뭐 이제 상법 개정이 아니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모멘텀도 네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눈여겨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호주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증권주는 저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면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증권주 이제 기존에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상태도 뭐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물론 뭐 주도주로서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증권주는 뭐 지금 현재 뭐 바로 편입을 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예, 그럴 정도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신영증권. 아무래도 뭐 네. 증권주도 증권주인데 자사주 소각이 큰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을 좀 많이 봤는데 시형증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네. 앞 코너에도 네, 있었습니다. 앞 코너에도 사실. 나오고 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살짝 요거 말고 그럼 부국증권을 할까? 네. 그것도 약간 그럼에도 되는데. 신형이 낫다. 일단은 네, 뭐 근데 증권주 3대장이 있거든요. 자사주 관련돼 가지고 네. 부국증권, 하나 시형증권, 뭐예요? 대신증권. 대신.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더 세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뭐 조금 전에 앵커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자사주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소각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이제 법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기존의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동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자사 소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시형증권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일단은 자사 소각보다는 배당을 좀 더 많이 진행하겠다 얘기했지만 법률로 이제 정해지게 되면은 그게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자사 소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자사 소각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주가 부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와 연관된 종목들 그리고 섹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지난번 있지 않습니까? 언제냐면은 7월 8일 그리고 7월 9일 날 급등이 나왔을 때 예. 놓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재매수 타이밍이 와서 일단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들보다는 차트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요 종목이 현재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5월 달부터 상승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조정을 거치게 되면 21선 부분까지 왔다가 분명히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21선까지 거의 바짝 붙었다가 다시 오늘 5일선을 회복시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건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게 되면서 5일선 올라타고 있는 부분들인데 요 타이밍이 일단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거죠. 자사 소각을 안 한다 얘기해버리게 되면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개정안이 또 대표적으로 이제 법안이 또 발의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정도는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가격을 줄까라 생각합니다. 148,500원 이하 일단 한번 매수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 봅니다. 그래서 174,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8,5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영증권이었습니다. 목표가 174,000원, 네. 손절가 138,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볼까요?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자,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대표님? 일단 섹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섹터인데 STO 쪽입니다. STO 쪽으로 뭔가 좀 스테이블 코인하고 구분을 확실히 좀 지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보면 되는데 네. STO 쪽이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한 번 더 올 때가 튕겨지로 됐군요.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STO 정태근 이사님은 현재 좀 요새 어떻게 보세요? 좀 조용해지긴 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STO가 약간 묻힌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중요한 것이 이제 그것도 법 발의를 통해서 일단 한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살짝 약간 꼬집어 보게 되면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됐던 STO가 됐든 어디로 거래를 하게 될까요? 플랫폼 있는 곳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또 증권지로 볼 수밖에 없다. 신용증권이다. 예. 예. 좋아요. 귀결은 자기 종목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건 김호주 대표라는 거. 자,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헥토 파이낸셜. 바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스테이블도 좀 받아가지 않나요, 모멘텀을? 네, 맞습니다. 그 모멘텀은 같이 받아가는데 오늘 이제 하루 종일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영증권 맞아요. 엄청나게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오늘 증권주를 준비할까 하다가 일단은 좀 다들 이제 증권주 준비할 것 같아서 혹시 오늘 선수 쳐서 뺏긴 네, 건가요? 했는데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STO 관련주들이 이제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8월까지 STO 관련된 이 법안 처리 그리고 또 관련주들에서 계속해서 좀 탄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더즌 이후에 이제 후발주자가 이제 바로 이 헥토 파이낸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이 결제 수단의 이제 원천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이제 핀테크 기업으로서 또 이제 뭐 현금 결제 비롯해서 뭐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키오스크라든지 이제 글로벌 외화 정산 서비스 이런 부분으로도 좀 사업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도 또 진입을 준비 중으로 좀 하고 있어서 이 STO 도입 시에는 이제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유일하게 이 지준이체도 가능한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 나중에 이제 가맹점 정산이라든지 환전 수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수혜로 좀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걸로 일단은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 선행 PER이 17배 수준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부담도 굉장히 좀 적은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이 모멘텀도 있고 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더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올라와주는 흐름이 맞아요. 좀 나왔는데 이 헥토 파이낸셜도 뭐 꾸준하게 올라온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한 차례 크게 급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좀 간단하게 보시면서 갈게요. 예. 자, 이번에 한 차례 이제 34,350원 고점까지 좀 찍은 이후에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들썩들썩 거리고 있어요. 8월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좋은 양봉을 그려줬어요. 물론 윗꼬리는 달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매수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자체는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은 진행을 하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 원 선까지 한번 좀 추가적으로 노려보고 손절가는 24,500원으로 오늘 헥토 파이낸셜 더진의 후발주자 이렇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전략 블라인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해가지고 현재 시장 색깔이 변한 거야 뭐야 좀 미리미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략 네. 정태근 이사가 준비한 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최적의 투자 전략. 지금 이런 시장에서 최적의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뭘로 준비하실지 궁금하네요. 블라인드 오픈. 조정을 활용하자. 오늘 활용했어야 되는군요. 네. 일단 종목들 지금 어쨌든 지수가 상승하고 있지만 정말 업종에는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매를 하게 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반등의 포인트, 그러니까 조정의 끝자락에 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공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관한 얘기를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이제 장중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공습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1시 반 수도 이후에, 있다? 이후에도 시장이 조금 주춤해졌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장 후반에는 대주 양도세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지수 위치가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최근에 하이스도 그렇고 LG 넥슨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위치적으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슈들, 그러니까 이란 공습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것들이 조금 잠잠해진 여부를 일단은 확인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가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잠잠해지게 된다라면은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LG 넥슨이라든지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또 나온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규 매수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동안 눈이 좀 많이 말씀했지만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플랫폼 쪽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플랫폼 쪽 같은 경우는 네이버 그리고 이제 카카오 우리 좀 전에 이제 김우주 대표님 말씀하셨던 헥터 파이낸셜 같은 스테이블 쪽 같은 경우도 조정이 상당폭 많이 진행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리스트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플랫폼 쪽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을 좀 활용해보는 전략, 조정 활용과 좀 관망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우주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시장 주도주 포착할 투자 전략. 지금 진짜 궁금합니다. 시장 주도주 누가 될까 궁금한데요. 어떤 투자 전략 갖고 왔을지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관세 회피. 야, 이제 8월 1일에 이제 발효가 되다 보니까 그걸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풍지대. 무풍보다는 정면 돌파가 맞겠죠. 정면 돌파였어요? 정면 돌파고 네.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 상황이 뭐 큰 하락이 좀 나왔는데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한 포인트는 이제 양도세 관련된 부분이 좀 크게 좀 작용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현재 정부가 이제 스탠스 자체가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 올려놓겠다. 밀어 올린다. 약간 이런 스탠스였는데 갑자기 양도세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이제 좀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 원래 이제 기조 자체가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기조 자체인데 양도세 이슈는 이 시장을 정책으로 좀 망가뜨리는 그런 요소로 좀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민주당의 기조와는 약간 반대되는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데 결국에는 아마 조금 이 감론을박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현재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뭐 검토 상황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이제 단기간적으로만 이제 좀 하락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악재로만 이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차분하게 중심을 잘 잡고 대응을 한다면 매매 전략은 전혀 바뀌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 방산, 그리고 뭐 원전이나 이제 전력 인프라 이쪽 주도 업종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고 또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서 이제 아까 회피라는 말을 이제 돌파로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한다면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아도 돌파를 할 수 있는 이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제일일렉트릭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 있어요. 바로 갔어요? 네. 그래서 차트를 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2월 15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제가 제일일렉트릭을 이제 말씀을 하고 나서 다음 날 이제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급등이 나올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오늘 이제 시장이 좀 빠졌지만 결국에는 주도를 하는 업종 자체는 계속해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이제 12,200원에 이제 그때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목표가를 15,000원까지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상황에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기존 주도 업종 플러스 거기에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증권주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우리가 오히려 관망이 아니라 과감한 매매를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욱더 큰 수익을 낼 기회의 장이 바로 현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연속성 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관세 회피, 관세를 돌파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세가 전가가 돼도 충분히 이제 공급자 우위이기 때문에 우위 시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블라인드 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괴리율 본장과 비교해서 어떤 종목이 좀 컸는지 특징적인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